이번 시간에는 병렬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렬회로의 그 단원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병렬회로의 전압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병렬회로에서의 그 가지마다의 그 전압은 같다. 그 다음에 그 병렬로 연결된 그 회로들을 다 브랜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음 나오는 게 브랜치,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브랜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A와 같다. 그 다음에 병렬회로에서 적용되는 법칙인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이제 2개 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저항의 전체 저항을 구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렬회로와 달리 병렬회로에서는 이 도전율, 컨덕턴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 다음 5회 6절에서는 병렬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5회 7절에서는 미지값을 갖는 병렬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트러블 슈팅, 그 병렬회로에서 개방과 단락에 관계된 그 고장점이 나고 그 고장을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5회 1절에서는 병렬회로의 전압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약식으로 VA라고 씁니다. 요 A는 인가됐다, applied voltage, 여기서 얘기하는 applied voltage의 A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렬회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T, total 볼테이지로 놓지만 병렬회로에서는 인가전압의 개념으로 나가지고 VA라는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병렬회로의 특성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병렬로 연결된 각 가지의 전압은 모두 같다. 그러니까 브랜치에서의 전압은 VA, 전압원과 같다. 그 다음에 총 전류는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가 저항, 우리가 병렬의 경우 저항이 2개 내지 3개 이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그거의 등가 저항, 여기 equivalent resistance 해가지고 REQ라고 그러죠. 등가 저항은 그 병렬로 연결된 그 브랜치의 가장 작은 그 브랜치 저항값보다도 작게 나온다. 이 등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병렬로 연결된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전력은 각 브랜치 저항에 소모된 전력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의 그 특성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직렬회로인 경우는 뭐가 같다 그랬죠? 전류가 같고 전압을 나눠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법칙은 우리가 KVL,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 주로 적용이 되고요. 병렬회로인 경우는 직렬회로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직렬회로는 전류가 같으니까 병렬회로는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다. 인가전압이 같다. 그리고 뭘 나눠 갖는다? 전류를 나눠 갖는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은 뭐다? KCL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렬회로, 직렬회로를 이렇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병렬회로와 직렬회로는 서로 이렇게 쌍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applied voltage,
VA.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가전압이라고 그러죠. 인가전압. 그 다음에 여기 across parallel branch.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된 그 가지, 브랜치, across, 양단의 전압이다. 그죠? 양단의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병렬 회로는 같은 점에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연결하여 회로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병렬 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그 어플라이언스들은 그 뭐 냉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TV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드라이를 한다든가 전기밥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렬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콘스턴트의 배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각 여러분이 자기 방이나 또는 다른 방에서 쓰는 모든 연결된 그 가정용 전자기기들은 다 뭐에 220V 60Hz 전원에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그 우리가 모든 전기 장비, 전기 장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에 플러스 전극과 이렇게 마이너스 전극이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극에 하나, R1, R2 이렇게 두 개가 마이너스에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똑같은 지점에 저항 하나와 저항 둘 또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게 해도 되고 또 하나 더 넣게 되고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실제 예에 우리가 회로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배터리 전원 1.5V가 VA 인가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R1 5ohm과 R2 5ohm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C와 D를 뭐라 그러냐? 브랜치. E와 F를 뭐라 그래요? 브랜치. 그래서 이 회로에는 병렬에는 브랜치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치 또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2절에서는 우리가 브랜치 커런트, 가지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전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I equals VA for R이니까 가지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는 인가전압을 그 가지의 저항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병렬회로인 경우 각 가지에 걸리는 전압 VA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렬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병렬로 연결된 두 점 사이의 전압을 그 두 점 사이에 들어있는 저항으로 나눈 것 같다. 결국 여기에 되는 거죠. 인가전압을 가지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 병렬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각각의 경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치라고 한다. 그 각 브랜치에 같은 전압 V가 걸린다 그랬죠? 인가전압 VA가 각 브랜치에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각 브랜치 전류는 자기 각 브랜치의 저항으로 나눈 값이 된다. 결국은 이게 되겠죠. 브랜치 커런트는 인가전압을 브랜치의 저항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여러분이 이제 실험할 적에서 하는 브레드보드죠. 브레드보드에 이 전압을 인가하고 저항 R1, R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의 배선도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V, 인가 전압이 10V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V를 인가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R1 10ohm, R2 5ohm. 그래서 R1 10ohm, 여기 5ohm짜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회로에서 보면은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뭐가 같다? 브랜치 CD, 브랜치 EF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전압 10V와 같다. 그래서 이 브랜치 CD, 결국은 R 안에 흐르는 전류는 10V를 10ohm으로 나누니까 1A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류는 5ohm에 몇 볼트가 걸리죠? 브랜치 전압은 같다 그랬었죠? 10V가 걸리니까 나누게 되면 2A. 그래서 이 R1의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는 1A. R2 브랜치로 흐르는 전류는 2A. 그 다음에 토탈, 여기에서 그렇다면 토탈 커런트는 몇 암페어가 돼? 1 플러스 2 해가지고 이제 3A가 된다. 그걸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우리가 이거를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호프스 커런트 로 해가지고 우리가 KCL. 우리가 직렬회로인 경우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KVL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병렬회로에서는 KCL이 주로 사용이 된다. 병렬로 연결할 때는 먼저 부품들끼리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이것을 전압원 양쪽에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R1 저항과 R2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죠. 이렇게 병렬로 브랜치를 두 개.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뭘 인가해요? 인가전압 20V를 인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렬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V가 R1에도 걸리고 20V가 어디에도 걸려요? R2에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일로 하나 흘러가지고 들어가는 전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 브랜치, R2 브랜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병렬 회로가 되겠죠. 키르호프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연결한 방식은 각 브랜치를 전압원에 하나씩 직접 연결한 것과 동일한 게 되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면 배선을 하는 선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가지의 선이 하나로 합해져 전압원의 단자에 연결되는 배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인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체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IT라고 얘기를 하죠. 회로 내의 모든 전류는 전원의 한쪽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되돌아오는 완전한 경로를 이루어야 되겠죠. 회로인 경우는 어떤 회로든 컴플리트 패스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KCL이 되겠죠. 병렬회로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전체 전류 IT라 그러죠. IT는 각 브랜치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KCL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를 뭐라 그래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한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은 병렬로 연결된 브랜치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각 브랜치 저항이 반드시 같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브랜치 저항이 다른다 그래도 결국은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만 같은 거니까요. 자, 회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KCL을 설명을 드리면, 이 전압원, 인가전압 V에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브랜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I1, I2, I3, I4라 그랬어요.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 IT는 각 브랜치 전류 I1, I2, I3, I4의 합과 같다. 이것이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렬회로인 경우 이제 그 등가 저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병렬 회로에서의 등가 저항은 ohm의 법칙을 이용하여 병렬 저항에 걸린 공통전압을 모든 가지에 흐르는 전류의 합인 전체 전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REQ 등가 저항은 인가 전압을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렬 저항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방식은 다시 설명하면 등가 저항은 인가 전압을 전체 전류로 나눈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브랜치들의 조합을 일반적으로 뱅크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뱅크의 그 병렬 합성 저항 REQ는 브랜치 저항 중 가장 작은 것보다 항상 작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IT,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어느 한 브랜치 전류보다 반드시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렬 회로의 등가 저항은 그 브랜치에 그 있는 각각의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야만 한다. 병렬의 가지를 추가하면 등가 저항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전압원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 회로에서 그 저항값을 우리가 총 전체 그 등가 저항값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걸 8이나 9로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병렬 회로에 저항을 하나 더 연결을 하면 전체 등가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한번 우리가 병렬 저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로는 저항이 하나 연결된 회로죠. 60V에 30ohm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A가 흐르게 되겠고요. B번 회로는 저항이 30ohm, 30ohm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 60V가 걸리니까 이 브랜치, R1 브랜치에 60V, 여기에도 60V가 걸리니까 ohm의 법칙에 의해서 브랜치 커런트 I1은 2A, I2도 2A.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2A와 2A 하면 전체 전류 IT가 4A.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인 라인에 걸리는 전류 I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브랜치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3개가 되고 이 브랜치마다 걸리는 전압은 60V로 동일하죠. 그러면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2A, 2A, 2A가 되니까 전체가 몇 암페어가 돼요? 6A가 되죠. 6A가 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에 보면 REQ는 VA를 IT로 나누니까 60V를 6A로 나누니까 결국은 REQ를 10ohm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 회로에서 등가 저항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이 병렬 회로의 등가 저항 10ohm은 여기 브랜치 저항 30, 30, 30보다 항상 어떻게 나온다? 가장 작은 값보다 작게 나온다. 그죠? 작은 값이 나온다. 총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병렬 회로에 흐르는 결국은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 IT는 각 브랜치 전류의 합과 같다. IT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즉 이게 무슨 법칙이죠?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체 전류,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 IT는 총 전압을 등가 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 IT는 전체 전압을 뭘로 나눠요? 등가 저항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건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서 그 등가 저항을 구한 공식이랑 사실은 변형된 공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